여러분,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단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가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로운 역설의 주인공, 오스코텍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오스코텍의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신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의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을 알아볼 거고요. 또 수백억을 벌고도 왜 적자인지 그 이유와 그 많은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오스코텍이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아주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글로벌 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오스코텍이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가장 흔한 종류의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레이저티닙을요, 국내 굴지의 제약사인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성공 신화의 첫 단추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2015년에 유한양행으로 기술이 넘어간 후에 3년 뒤인 2018년에는 유한양행이 이 기술을 다시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에 이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미국 FDA로부터 1차 치료제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우뚝 서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스코텍은 이 기술 이전 하나로 도대체 얼마나 벌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단계별 기술료, 즉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을 모두 합치면 무려 1,0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단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이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니까 오스코텍이 직접 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이 문구가 바로 오스코텍의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오스코텍은 신약 개발의 가장 초기 단계,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물질을 찾아내는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고요. 그걸 임상 초기 단계에서 다른 거대 제약사에 기술 자체를 판매하는, 즉 라이센싱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그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3년 상반기 매출 구성을 한번 보세요. 기술 이전 수익과 로열티 수익을 합치니까 거의 90%에 육박하죠. 반면에 직접 만든 제품이나 상품 매출은 12%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이라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신약이 될 수 있는 기술과 권리를 파는 회사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레이저 티닙으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었고 사업 모델도 이렇게 확실한데 도대체 왜 오스코텍은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2023년 상반기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체 매출액이 약 119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연구 개발, 즉 R&D에 쓴 돈은 얼마였을까요? 무려 124억 원이 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어들인 돈보다 연구 개발에 쓴 돈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이 숫자는 정말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104.27%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원을 벌면 104원을 다음 신약을 개발하는 데 다시 쏟아부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기업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재투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제목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을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을 미래를 위한 혁신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아주 치밀하고 전략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과연 오스코텍은 그 막대한 R&D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표가 바로 오스코텍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의 신약 후보 물질, 즉 파이프라인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급성 백혈병, 그리고 인류의 오랜 수건인 알츠하이머와 고형암까지 제2의 레이저 티닙이 될 가능성을 품은
다양한 후보 물질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들은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이 아닙니다. 면역 혈소판 감소증과 급성 백혈병 치료제는 이미 미국 FDA로부터 허가 과정을 단축시켜주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인 타우 단백질을 공략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또 고형암 치료제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면역 항암제와 함께 쓸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하나하나가 정말 높은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들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오스코텍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바이오테크 기업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스코텍의 사업 모델은 이 4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둘째, 가능성이 확인되면 임상 초기 단계에서 기술을 판매한다. 셋째,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그 수익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또 다른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아낌없이 재투자한다. 이 선순환 구조라말로 오스코텍의 핵심 성장 동력인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벌어들인 모든 것을 미래에 쏟아붓는 오스코텍의 이 담대한 R&D 투자는 과연 제2, 제3의 블록버스터 신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결과에 오스코텍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오스코텍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